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장식한 그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추미애, 김종인, 김병준, 정경심, 윤석열, 권성동, 박덕흠, 박용진, 윤지호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고 주요 기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윤지호, 여배우죠. 윤지호 씨가 지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윤지호 씨는 캐나다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죠. 여배우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정인을 자처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했죠. 정인보호 이런 그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결국은 여러 부분에서 허위인 것이 드러나서 고소고발을 당한 배우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윤지호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윤지호 씨가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 주소 알지 않느냐? 나 집에 있다. 그러면서 윤지호 한국수사당국 조롱.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신명 기사입니다. 윤지호 씨가 한국수사당국을 조롱했다. 나 집에 있는 거 법무부가 다 아는데 왜 내 그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소환당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윤지호 사건이 파문이 한창 났을 때 윤지호 씨의 후견자 역할을 자임을 했죠.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윤지호 쪽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지호 씨가 그때 당시 했던 말들이 상당 부분 진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그 안민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의 페이스북에 네티즌들이 몰려가서 당장 윤지호를 잡아와라 이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때 그때 최순실 씨 대규모 은닉 재산을 찾겠다 이렇게 하면서 독일을 막 찾아왔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정유라 씨를 추적하겠다면서 독일에 있는 정유라 씨를 추적하겠다면서 기자들과 함께 막 외국을 나갔는데 지금 윤지호 씨는 어디 있는지 빤히 아는데 왜 빨리 가서 데려오지 않느냐 이런 그 조롱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정경심 씨입니다.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 어제 재판 중에 법정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중앙일보 13면 보시면 피고인 신문 전면 거부 이렇게 밝힌 정경심 씨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법정에서 피고인 없이 좀 몸이 불편하니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 이렇게 해서 재판장이 허락을 했는데 허락을 해서 일어서는 그 순간에 쓰러져서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경심 씨는 남편 조국 씨와 마찬가지로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정인이 동시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부부가 같이 거부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 수사하라. 친여 인사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은 왜 빨리 수사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의 장모 또 부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을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꼬았죠. 추미애가 그 수사 미진 지적 사흘 만에 우희종 씨를 비롯해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 4만여 명이 서명을 해서 윤석열 장모 사건도 수사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모처럼 이번에는 야당 소식도 좀 많이 나왔는데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어제 복당을 했습니다. 그 서울신문 6면을 보시면 힘 모으는 국민의힘 총선 탈당파, 총선 때 탈당을 했죠. 공천을 받지 못해서. 권성동 의원과 그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호도 있었고 홍준표, 윤상현도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1호 복당이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진이죠. 중진이 복당을 하니 힘 모으는 그 국민의힘 이렇게 서울신문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서울신문은 김종인 5개월 만에 복당을 철회했다. 그런데 일괄 아닌 개별 복당에 김종인의 사심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 이런 뒷말도 있다. 그리고 김태원은 현재 복당을 신청한 상태고 홍준표와 윤상현은 아직 복당 신청도 안 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니 사심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만 일단 불러들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본인은 차기 대권 이야기도 나오니 차기 대선 주자 법은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전 대표죠.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영남일보 오면에 홍준표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를 취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성동 복당에 대해서 홍준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아마 김종인 체제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본인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 복당 문제는 시간에 해결해 줄 것이다. 정치에는 다 시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조금 전에 제가 김종인의 사심을 말씀드렸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일면 톱에 오른 신문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제민주화 콜 김종인의 성구수. 이것이 경향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그래서 성부수로 삼았다. 자, 이게 경향신문 기사인데 경향신문은 좀 진보 성향의 언론으로 분류가 되죠. 현재 정부 여당이 그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무회의에 의결이 돼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야당은 일단 이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재계에서는 경제계에서는 이것을 반기업 3법이다 이렇게 부른다. 반기업. 기업 활동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재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 법에 대해서 어제 그 정경련 부회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이 법을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가 높고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공정거래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김종인이 강조를 했다. 그래서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또 경제도 어려운데 시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오면을 보시면 보수 정당은 기업을 대변하느냐 동의하기 어렵다. 뭐 기업을 대변하라고는 하지 않았죠.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건데 이것을 기업을 대변하느냐 꼭 보수 정당이라고 기업을 대변해야 되냐 동의하기 어렵다. 보수 정당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뭐 탈이념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 정당은 기업 대변하느냐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에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었기 때문에 시장 질서 보호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한 이유도 김종인 본인이 그때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않아서 탄핵됐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 경제 상황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기업들도 반대하고 많은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데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계에서는 투기자본이나 경제사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사실 뭐 실제 비대위원장은 당내 문제, 당 혁신을 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여기 전체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야당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도 사실 뭐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병준 지금 현직 비대위원장 야당의 현직 비대위원장은 김종인이고 김병준은 전직 비대위원장이죠. 그런데 김병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죠.
교수 출신입니다. 경제교수. 자, 중앙일보 오면 하단을 보시면은 전직 비대위원장 김병준이 현직 비대위원장 김종인을 비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병준도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이었습니다. 김병준은 그 김종인에게 자유시장 지지 정당답게 상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라. 보수 야당은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정당 아니냐. 그 정당의 정체성에 맞춰서 이 지금 상법 개정안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훈수를 두는 거죠. 다른 기업 규제들은 그대로 놔둔 채 추가 규제를 얹으면 국가 권력만 강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와 여당, 지금 야당 이야기를 해뒀고 정부 여당 얘기로 넘어가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조간 신문들을 일제히 장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죠. 거기서 그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좀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마지막 날에는 폭발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훈수를 하고 또 질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여당 대표를 지낸 다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죠.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는 무한 인내 중이다. 야당은 개변 책임져라. 버려. 그래서 추미애 1일 1 논란, 하루에 한 가지씩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의 캐릭터가 그대로 표출이 됐죠. 아들 질문이 계속되니까는 새치혈을 놀린 이런 것도 있었고 하참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도 있었고 그것이 초선이 할 소리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당직병, 당직사병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처음 제보를 했던 당직사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중대가 아니라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웃집 아저씨라더라. 중대가 다르니까 이웃집 아저씨라더라.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 이른바 카드라를 야당이 공익정보 제보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이냐, 그 남편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와 제 남편이 민원을 넣은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까지 막 빗대어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묘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순응한 씨가 긴급 정치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순응한 씨가 긴급 정치회를 열어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국방부도 그 민원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안 냈다. 제일 처음에 2017년 6월에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남편이든 제3의 인물이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을 때 그것이 국방부에서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파일을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뭐 3년이 지났어도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검찰에 제출을 하지 않고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것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추미애 보호에 나서서 별 이야기 다 했죠. 뭐 김치찌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안중근 이야기하고 뭐 쿠데타 이야기하고 제가 어제 그것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여당 의원 중에서도 좀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익명을 하죠. 그 기자에게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고 지적을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유일하게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소신 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있죠. 박용진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상당히 공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5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신 발언죄 추미애 장관 관련 박용진 공경. 소신 발언을 한 제조. 지금 이것이 민주당 그리고 또 정권 안의 분위기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방송에서 별 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이 교육 문제, 병역 문제는 국민의 영린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일단 떠나서 의혹이 제기된 자체만으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이나
또 박용진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 당원 또 지지자 누리꾼들이 거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실 개인 전화로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당 비판의 목소리 술자리가 높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는 어떤 그 양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죠. 그렇다면 제1야당이 해야 되는데 제1야당은 지금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대위 체제고 비대위원장은 좌클릭된 이 정책들에 찬성을 하면서 또 어떤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 자유 우파라는 말 쓰지 말자, 그리고 탈이념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견제 장치 없이 지금 정권의 국정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